여러분 주변에도 꼭 한 명쯤 있지 않나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는 사람, 바로 그 완벽주의자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완벽함의 정점에 있는 동양 철학 속 아주 특별한 에너지, 유금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저 외과 의사의 손길. 여기서 극도의 정밀함과 집중력이 느껴지시죠? 바로 이런 완벽에 가까운 경지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에너지의 핵심입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무엇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까지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꿰뚫어보는 눈을 주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유금이라는 에너지에 숨어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유금은요, 거친 원석이 완벽한 보석으로 다듬어진 바로 그 상태, 혹은 아주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모든 것이 정밀하게 완성된 예리한 기운을 의미하거든요. 좋아요. 그럼 이 유금이라는 게 대체 뭔지 세 가지 핵심 상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징은 가을의 수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이 무르익어서 완벽한 결실을 맺는 계절이잖아요.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는 상태, 어설픔이나 불완전함이란 게 설 자리가 없는 완벽한 마무리. 이게 바로 유금의 첫 번째 얼굴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인데요. 바로 유시라고 하는 오후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입니다. 딱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어땠나 되돌아보면서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대죠. 분석과 완결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징은 동물인데요. 바로 닭입니다. 왜 닭일까요? 생각해보면 딱이죠. 아주 정확한 시간에 울잖아요. 그리고 모이를 콕 조는 그 정밀함. 이처럼 유금은 핵심을 꿰뚫는 예리함, 때로는 듣는 사람 마음을 콕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직설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날카로운 에너지가 장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정말이지 완벽한 양날의 검과도 같아요. 유금의 가장 큰 강점이 어떻게 가장 큰 약점이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칼날이 윤금의 양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예리함으로 무언가를 정교하게 다듬는 장인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대를 뵐 수 있는 차가운 무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윤금의 에너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왼쪽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한 재능들이죠. 꼼꼼하고 분석적이고 일처리 완벽하고 심지어 미적 감각까지 뛰어나요. 그런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른쪽처럼 스스로와 남들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 되고 감정적으로는 선을 긋고 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이 두 이미지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한쪽은 창조적인 완벽주의로 빛을 발하는 모습, 다른 한쪽은 그 압박감에 결국 부서져 버리는 모습. 유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를 걷고 있는 것과도 같죠. 그리고 이런 급심한 내면의 압박감은 그냥 마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인데요. 우리 몸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계속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몸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불안이나 우울증이 오기 쉽고요. 늘 긴장하고 있으니까 호흡기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뚝뚝 떨어지죠. 밤에 잠이라도 편히 자면 좋을 텐데 머릿속이 멈추질 않으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날카롭고 정밀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특히 직업적으로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런 예리하고 분석적인 에너지가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바로 금융이나 분석 분야입니다. 당연하겠죠.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남들은 못 보는 아주 작은 허점이나 패턴을 귀신같이 찾아내니까요. 두 번째는 첨단 기술,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분야예요. 여기는 정말 0.001mm의 오차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런 곳에서 유금의 완벽주의는 그야말로 최고의 재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석 세공이나 명품 디자인처럼 아주 섬세한 장인 정신이 필요한 분야. 날카로운 미적 감각이랑 완벽한 손재주가 만나면 최고의 작품이 탄생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분석적인 능력이 일에서는 최고지만 개인적인 관계로 오면 좀 힘들어져요.
모든 걸 자로재듯 평가하고 분석하려 드니까 상대방은 자꾸 벽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감정적인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강력하고 날카로운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결국 질문은 이거예요. 이 날카로운 칼날의 방향을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성장의 동력으로,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핵심은 결국 균형입니다. 왼쪽처럼 여러분의 그 뛰어난 분석력을 전략 기획 같은 데 쓰고 미적 감각을 디자인에 쏟아붓는 거예요. 강점은 마음껏 활용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오른쪽을 보세요. 명상이나 상담 같은 걸로 예민한 마음을 좀 다독여주고 몸 건강도 챙기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꼭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완벽을 조금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완전한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죠.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금의 진정한 완성은요, 그 날카로움을 남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장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쓸 때 찾아온다는 것.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안에 그 날카로움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